안녕하세요. 지트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일입니다. 자, 제가 과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오늘 할 거는 이제 통합과학과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고교학증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1학년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겨울방학 시간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1의 통합과학은 필수죠. 필수이면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말 잘 해놔야 나중에 고3 때 이제 수능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고1 내신은 이제 필수고 2학년, 3학년의 선택 과목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과 학생들은 이 과학 부분을 충실히 잘 점수를 받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2028년 수능 필수 과목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지정이 됐고요. 요즘 이제 현재 고2 애들이 사탐론을 하고 있거든요. 과학 대신에 이제 사회를 이제 수능 과목으로 보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 중3 아이들은요, 이제 그건 없어질 거예요. 사회 부분과 과학 부분을 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수능 부분이고요. 이제 개정 전에는 이제 두 과목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 그 다음에 투 과목들, 그거를 두 과목을 선택해서 그 중에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서 20문항을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험 보는 아이들의 경향은요, 일단은 시간이 부족해요. 문제 난이도 굉장히 어렵고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뭐 한 문제당 1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아닌 지금 고1에서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이제 문항수는 좀 늘어났어요. 25문항이고, 그리고 배점도 예전에는 2점, 3점 두 개의 배점이었는데 지금은 1.5점, 2점, 2.5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분리해서 지금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당연히 문항수가 늘었기 때문에 40분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분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서 시간적인 예전과 같이 시간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사회나 과학 부분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지에 대한 판별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과 아이들은 과학을 잘하는데 사회는 잘 못하거든요. 반대로 문과 아이들은 과학을 잘 못해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판가름이 조금 점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난이도는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제대로 수능을 볼 수 있을 고3 정도 됐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이제 잡히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의고사, 우리 아이가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데요? 믿지 마세요. 그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점수가, 난이도가 낮은 문제의 유지고요. 지금 현재 고1 애들도 모의고사 보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를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이나 또는 저희 학원에서 과학 수업 듣는 애들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에요, 수능에서.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냥 요 정도 진행하는 상황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 배분과 학교에서 요런 거를 보는 거지 아직 난이도는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통합과학을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제 3가지 경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통합과학이 지금 내신에서는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이제 어떻게 난이도를 높일 거냐? 일단은 물리 부분과 화학 부분이 지금에서 배우는 윗단계에 있는 내용들이 내려올 겁니다. 이게 통합이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 배웠던 내용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난이도가 상향이 될 것 같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제 물리 부분과 특히 아이들 화학 부분이 겹치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지금 난이도로 보면은 통합과학은 중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를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예요. 특히 이과 쪽을 희망하는 어머니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난이도는요, 정말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느끼는데, 통합과학 할 때는, 쟤랑 나랑 똑같은 1등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물리원, 화학원을 배우고 있는 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왜냐면 여기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 아이들과 이제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등급의 고난이도의 문제가 일단은 출제가 될 거고요. 이게 등급 가르기 위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2점이나 1.5점 중에서는 이제 평이한 난이도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측 단원에서 이제 통합과학에서 어려운 단원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화학에 있는 물질의 규칙성, 그리고 이제 여기 역학 시스템, 여기 물리 부분이거든요. 물리 부분. 그리고 또 이 통합과학 2에 있는 화학 부분. 그리고 에너지와 지속성 발전. 요게 물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솔직히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크게 어려울 것보다는 물리나 화학 부분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일단은 고1에 들어가면 우선 내신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무조건 내신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를 하거든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엄청 크다. 예, 그건 반드시 아이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큰 이유는 뭐냐면 1등급 때는 90점 이상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만점입니다. 통합과학은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야 하고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수행까지도 잘 봐야 합니다. 예, 10% 안에 들긴 쉽지 않아요. 예,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실수, 특히 남학생들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실수 문제를 잘 어떻게 넘기느냐가 1등급의 관건이 될 거예요. 또는 필기를 잘했다고 해서 남학생들 수행 잘 덤벙덤벙 하거든요. 중학교 때 대충 이렇게 해서 내는데 그 수행 부분에서 감점도 무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수행 부분도 저희 같은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에서 학교 어디서 뭐 부분을 수행을 본다, 실험을 본다 그러면 저한테 다 써서, 보고서 써서 한번 선생님 보여줘, 선생님 검토하고 이렇게 전달해 줄게.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는 부분이 꼭 필요해요. 수행 부분도 그래서 잘 챙겨야 됩니다. 1등급 아이들은. 그래서 내신을 잘 챙겨야, 1학년 때부터 내신을 잘 챙겨야, 그러니까 2학년 때가 난이도가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학년 때 가서 어떻게 준비할지가 이제 관건이죠. 자, 일단은 2학년 때 선택 과목,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를 할게요. 과학에서. 자, 일반 선택이 있고요. 지금 이 일반 선택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2 아이들의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이 일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 고2 학생들이 1년에 걸쳐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한 학기로 바꿨습니다. 일반 선택을요. 그래서 분량은 거의 똑같아요. 예전에 배운 분량이 똑같은데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학교에서는 제대로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물리원, 화학원, 지금의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학교에서는 대충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진도만 뺄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해요. 근데 난이도는 수능 문제, 몇 문제 출제하면 아이들은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선택 과목. 특히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등급을 매겨요. 예,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이 상대평가 등급 매기는 점수가 잘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2 과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눠지는 이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행히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ABC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이 이제 80점 이상 A 주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수업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나중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공학과를 갈 건데 여기서 이제 물리 쪽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챙겨간 부분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눴는데요. 일단은 1학년 때는 통합과학 1, 2를 배웁니다. 그리고 밑에 실험 1, 2가 있고요. 실험은 이제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수업이고요. 통합과학 수업은 일주일에 4번 수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학년에 가서는 이제 1학기 때 일반 선택을 하는데요. 요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인데 요게 원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양은 1년치인데 한 학기로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여기 이게 애들 분반 수업이거든요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강의실 저쪽 강의실을 이동하면서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진도를 제대로 못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권의 두께는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시험을 내겠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로선택 2학기 때나 3학년 1학기 때 듣는데, 자, 물리학을 들었던 애들은 이제 여기 물리와 관계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고급 물리학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을 들었던 애들은 여기 물질과 화학 반응의 세계 요거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고급 화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듣게 됐고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학기에 3과목에서 4과목 정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갈 과에 맞춰서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고3 애들도 여기서 3과목 선택했었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크게 달라진 거는 자, 일반 선택까지 여기가 상대평가. 등급이 매겨지는 거고요. 진로 선택과 과학, 융합과학은 여기는 절대평가로 매겨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은 내신은 어떻게 되냐? 내신에 100점 맞아야 정말 1등급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실수 하나 했다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등과 2등급 사이, 1등급과 2등급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괴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과고나 영재고 썼던 애들 물리를 몇 번을 돌았네, 화학을 몇 번을 돌았네,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걔네들은 충분히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신규로 이제 고1 때 배운 학생들은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안 해둔 애들은 굉장히 어렵게 접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겨울방학 때 지금 통합과학을 하지만 이제 여름방학 때는 물리원, 화학원도 이렇게 선행을 살짝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들 얘기해 드린 거고요. 1학기 때, 이게 축전고 같은 경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요렇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2학기 때 여기서 물리 부분, 화학 부분, 생물 부분,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요렇게 다 학교마다 짜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교마다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대학에서 우리 과 오려면 이 과목 수강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은 모르겠고요. 확정이 된 건 없고 일단은 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학과에 맞춰서 선택 과목 고교 학점제를 들어야 됩니다. 자 내신은 어디까지 준비하냐? 일단은 저희 학원은요 3월부터 내신 대비합니다. 8주 과정이면 2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 4월 내신 대비해서 중간고사 치른다는 얘기죠. 8주 과정을 하고요. 예전 중학교 때처럼 4주 과정이 아닙니다. 8주 과정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4주는 내용 설명, 그 다음 나머지 4주는 이제 문제풀이와 거기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내신 대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따로 대비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특기, 세특이라고 하죠. 학생별로 따로. 저희가 수업하는 바는요, 아이들이 제 카톡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 갖고 있고요. 어머니들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사진을 찍어서 문제를 보내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만약에 그 정도의 양이 아니면 제가 따로 전화해서 아이들과 통화해서 요건 요렇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기간도 아이가 문제를 찍어서 카톡을 보내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서 선생님 기억 부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아이랑 계속해서 소통을 합니다. 과학과는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 비율인데요. 일단은 지필이 60이 많아요. 지필 60에 수행 40이 가장 많고요. 물론 수행이 50인 이런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수행을 잘 챙겨야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입학했을 때 수행을 어느 정도를 보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60, 40이면 1차 지필평가가 30, 2차 30에
이제 수행이 40인데요. 수행을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수행을 봅니다. 학교에서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잘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 최근 이제 아이들의 비율인데요. 90% 그러니까 A 나오는 아이들의 비율입니다.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의 비율이고요. 굉장히 많죠. 네. 10%만 1등급이라고 했는데 90점 이상인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경쟁이 되는 거죠. 네. 얘들 사이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그냥 과학 A만 맞으면 되지, 뭐 한 개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등급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충분히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과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충분히 청소해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등급 나온 애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학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저희가 이제 동네 학원하고 차별화는 뭐냐면 과학 선생님이 많습니다. 저도 화학을 담당하고요. 물리 선생님도 있고요. 지구학 선생님 있고 생물 선생님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아까 고교 학점제에서 나눠집니다. 물리가 또 2개로 나눠지잖아요. 그거 다 해줄 수 없어요. 동네 학원에서 이거 못 해줍니다. 예, 저희 학원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꽤 많고요. 저희 팀장님이 더 뽑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아야 이런 걸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다 다르거든요. 고교 선택제는요. 그래서 그 수업을 다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개강일자가 지금 어머니 나눠주신 거에 20일로 되어 있는데 21일입니다. 12월 21일부터 개강이 시작이 되고요. 현재 제가 담당한, 또 저희 팀장님 2분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 요 부분은 고1 물리화학 1학기 주요 단원 완성은 요거 한번 배운 아이들입니다. 지금 한 바퀴 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로운 반을 개강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반 개강하는. 그러니까 통합과학 지금 일요일 날로 개강이 날짜가 잡혀 있어요. 왜냐면 수학이 토요일이어서 과학은 일요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리원, 화학원, 외부 학원에서 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은 8주간 아이들 자체 교재로 이제 1학기 부분을 내신 부분을 먼저 다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